자, 요거는 림프노드입니다. 림프절이고, 이걸 또 이렇게 그냥 두 개로 나누면, 요쪽은 메둘라라 그래요. 요거는 또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 저미날 센터란 말 써요. 저미날, 배아란 말 쓰는데, 이 저미날 센터란 개념이 가장 핵심이요. 림프노드에서는. 됐어요? 이게 저미날 센터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소장에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림프노드. 이건 전쟁터입니다. 이거는 훈련소고, T세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훈련된 T세포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B세포예요. 좀 T세포고, 이건 B세포예요. 메인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림프노드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거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관통을 하는데, 이 혈관을 면역학에서 뭐라 부르느냐 하면 HEV 혈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HEV라고 쓰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엔도세리얼 베뉴울입니다. 소정맥입니다. 세정맥. 정맥이 아니고 세정맥이요. 그래서 일로 그러니까 림프액이라는 건 뭐죠? B세포, T세포, D세포, 이런 림프세포들이 90%가 일로 들어와요, 일로. 림프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내가 목요일 날 다 돌아보셨죠? 수도 없이 보여줬잖아요. 이 목에서부터 이쪽은 한 4, 500개 있어요. 창자 속에 엄청 많았잖아요. 쪼매는 센터가 3만 개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림프절이요. 됐죠? 간단히 림프절. 가장 대표적인 소장에 있는 림프절이 이름 뭐예요? 페이어 패치요. 오케이? 그래서 페이어 패치 속에 세정맥이 통과를 해요. 그 세정맥에서, 이 세정맥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D세포, 그 다음에 B세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렇게도 나오고, 이쪽 바깥으로 한 10%는 바깥에서 순찰 돌고 있던, 순찰 돌기 어떻게 되냐면, 자, D세포 잘 따라오세요. D세포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D세포 어렵습니다. 우리 몸이 바깥하고 만나는 모든 영역에 D세포가 있어요. D세포는 그 세포를 발견해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세포예요. 그래서 면역학에서 T세포, B세포, D세포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D세포는 가장 많은데 어디냐면 피부에 있어요, 피부. 자, 예를 들면 이거 다입니다. 여러분들 몸살 나고 감기 걸릴 때 목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대충 간단히 샤워하는 괜찮아요. 때 밀고 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피부를 건드리면 안 돼요. 무슨 말 하셨어요? 몸살 나고 할 때 목욕하지 말자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하고 나면 막 오한이 오고 확 몸이 막 엉망이 돼버려요. 면역 조직이.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피부 전체에 바로 그 밑에 D세포들이 쫙 배열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냐면 겨드랑이, 입속, 편도, 그 다음 온갖 곳에 그 경계면에는 다 있어요. 그 다음 허파 공기 들어오는 그쪽에도 다 있어요, D세포들이. 그러면 그 D세포들은 국경지방에 있다가 적이 딱 들어오면 먼저 적을 딱 잡아요. 잡아갖고 삼킬 수도 있어요. 잡아 먹을 수도 있고, 문어팔에 그냥 잡아 빨판에 딱 붙잡고 있어요. 그 붙잡고 있는 상태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전쟁은 어떻게 됐냐면, 1차 면역이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자, 우리가 모기한테 물렸다. 이것도 면역 반응입니다. 가렵잖아. 일단 끓으면 돼요. 끓는다는 게 왜 중요한 줄 중요할까요? 끓는다는 거는 모든 동물한테 더 중요해요. 인간한테도. 여기에 진드기든 벼룩이든 갖다 붙으면 탁 쳐내는 과정이에요. 끓는다는 과정이. 이게 1차 면역이에요. 그래서 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 안에서는 그 피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안에 이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잘 들으세요. 요소 곧장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붉어지는 이런 거 있는데, 전쟁터는 어떠냐면, 거기서 적들이 들어오면 D세포가 그걸 딱 잡아갖고 주 전장은 림프절로 옮겨가요. 됐나요? 아무 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림프절로 가요. 그래서 림프절이라는 개념은 바깥에 외래 물질이든 박테리아든 바이러스 들어오면 D세포가 딱 잡아갖고 림프절로 이동을 해요. 림프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예, 그게 전쟁터입니다. 이게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D세포가 국경지방에서 D세포가 있다가
자, 이제 기호로 그립니다. 전부 다. 이게 D셀입니다. 덴드릭이라는 약자입니다. D셀이, 자, 뭘 잡았느냐 하면, 이쪽에 이제 일자길에 있는 뭐를 잡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안티젠이라 그래요. AG. 안티젠을 잡은 거예요. 그럼 잡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막역으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안티를 잡은 거예요. 이 잡은 상태에서 이 D셀이 일로 들어와요. 어디? 림프절로 들어와요. 들어왔죠? 자, D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D셀은 그 잡았는 안티젠을 쪼개면 다 뭐가 나오죠? 단백질이 나오죠? 됐죠? 무조건 단백질이에요. 그 제물로 잡았는 이 그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그 조각에 있는 단백질을 요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 올려놓은 도마가 뭐냐면 MHC요. 요 도마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상에 도마에다 채는 이 도마가 요리를 하는 이게 뭐냐면 Major Histocompatibility 1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일단 2. 일단 2에다 제시를 한다 합시다. 2에 제시를 하면 요거에 있는 T셀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T 무슨 셀이냐면 TH세포예요. 어디? 지금 TH세포예요. 요 TH세포예요. TH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 CD4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리면 돼요. 야는 요렇게 갖고 요거에 이게 TH세포니까네 요걸 제시해요. 그리고 요거 있는 게 뭐 너무 복잡하게 하기 요거 그러니까 CD4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제시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막 주고받아요. 그걸 사이토카인을 주고받아요. 하고 나서 야가 가는 행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로 국경지방을 가요. 이렇게 와요. 자,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딱 키스를 하고, 이와 동시에 이쪽에서 혈류를 타고 뭘 아느냐면 혈류를 타고 안티젠이 이렇게 와요. 이쪽 혈관이 이렇게 림프관입니다. 림프관을 타고 자, 안티젠이 오면 이쪽에는 뭐가 많으냐면 B세포가 있어요. B세포가 이 안티젠을 만나요. 이게 안티젠이요. 항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온 걸 야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요 접수했어요. 그러면 이 B세포가 일로 와갖고 지금 야하고 확인을 해요. 내가 지금 야를 잡았는데 야하고 어떻게 되느냐라고 야한테 문의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이 바이러스하고 여기 들어왔다고 하면 이쪽에도 지금 안티젠 야가 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야가 이거 빨간 걸 물고 있었어요. 물고 이걸 빨간 걸 이거 제시했어요. 그럼 야는 이 빨간 걸 인지해요. 인지한 상태 일로 갔는데 또 이 B가 이 안티젠을 흡수해갖고 이 빨간 걸 제시해요. 그러면 야 입장에서는 여기서 훈련 받았죠? 그래, 가가 바로 지금 코로나19라고 딱 알아맞힌 거야. 됐나요? 네. 자, 또 요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왔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B가 이동해 왔으면 야는 그 다음 단계 야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벌어져요. 요거의 초기에 이게 뭐였나 하면 이 안티바디가 요건 안티바디입니다. 요 안티바디가 이뮤노글로빈 M일 확률이 높아요. 됐죠? 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요게 이뮤노글로빈 M에서 이뮤노글로빈을 체인지를 해요. 이게 M에서 이게 이뮤노글로빈 G로 바꿔요. 됐죠? 이 과정을 유전학에서 면역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 스위치 리커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항체의 타입이 5가지인데 초기는 이뮤노글로빈 M이 발현됐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뮤노글로빈 G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클래스가
G에서 M에서 G로 바뀌어요. 항체가.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야가 안으로 들어와요. 터미널 센터로 들어와요. B셀이 들어오면 이쪽 그 터미널 센터 안에도 뭐가 많으냐 하면, 잘 따라서 이쪽 부위에 뭐가 있냐 하면 FDC. 요게 폴리칼이요. 폴리스칼. 여포요. 네. 이 폴리칼이란 말하고 같이 쓰는 말이 저미널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쪽을 저미널 센터라 그래요. 폴리칼 센터라 해도 되고 저미널 센터라 그래요. 이거 FDC는 그냥 D셀이에요. D셀인데 이 폴리칼, 저미널에 있는 D셀이라는 거예요. 됐죠? 야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해요. 이 D셀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클래스 체인지를 마친 B셀이 야도 또 이 셀이 D셀이기 때문에 항원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요. 이 B셀이. 자, 그렇게 된 요 B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TH셀이 일로 들어와요. 센터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요 TH를 뭐냐면 TF라 불러요. 그래서 이 TH셀이 이 저미널 센터로 들어와서 된 세포를 부르는 게 T 폴리칼 이렇게 적어요. HF만 너무 복잡하게 TF라 적을게요. 그냥 사실은 공식 명칭은 TH 세포인데 F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헬퍼 세포인데 F가 폴리칼이요. 폴리칼로 들어왔는 F셀이라는 거예요. 야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드디어 이 셀하고 야가 만나요. 이 B셀하고 TH셀이 만나요. 이 과정이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B세포도 항원을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항원 과정에서 보면 B세포가 항원을 제시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가를 잡아갖고 완전히 소화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보다는 B세포는, 자, 이 B세포가 있다면 B세포의 이 채널을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안티바디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티바디에는 이쪽에 단백질이 갖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를 이렇게 톡 방향을 돌리면 요 안으로 들어와요. 됐죠? 이렇게 했고, 요거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MHC요. 네, MHC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가 돼야만이 이거 지금 하고 맞잖아. 그래서 야가 MHC2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들어오는 그 박테리아의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항원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B가. 요 받아갖고. 그럼 TH는, 자, 이게 2잖아요? 2니까 CD4하고 관계되죠. CD4니까 TH가 되죠. 그래서 TFH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엄청난 사이토카인을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건 너무 복잡해요. 됐어요. 그럼 자, 이까지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를 깨달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 많은 걸 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뭐 우리가 먹다가 음식물 속에 독소도 들어가고 온갖 종류가 수백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다 그리고 나면 이 과정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를 이해해요. 요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요 빨간 물질하고, 자, 빨간 물질을 몇 번 확인했는 거 보세요. 여기서 일단 빨간 걸 잡았잖아요. 간첩 A를 잡았어요. 해갖고 간첩 A를 요 TH 알려줬어요. 그럼 야는 간첩 A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국경지방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B세포가 잡았는데 봤더니 야도 간첩 A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인정을 받고 났더니 클래스를 체인지를 했거든요. 이 클래스 체인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M은 오량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나 조직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메인 전쟁을 하려면 이 M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제도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소룡 상절봉 있잖아요. 상절봉의 종류가 5개인데 그 상절봉이 안티바디요.
이소룡이 갖고 있는 상절봉이, 이소룡이가 B세포라면 이소룡이 들고 있는 상절봉이 안티바디인데 이게 종류가 5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상절봉을 이제 동네 탁 가갖고 깡패가 나타났을 때 한 명 탁 잡고 순간적으로 할 때는 M, 요 잡았는 손잡이가 그걸 결정을 해요. 그 손잡이 이름이 M이요. M을 갖고 탁탁탁 하다가 봤더니 떼거리 쫄개들이 수백 명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한 명 못 잡으니까 M 갖고는 안 돼. M은 여러 종류로 할 수 있는데 떼거리 올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위에 상절봉 있잖아요. 꺾어진 그거 놔두고 밑에 손잡이를 바꾸는 거예요. 이 손잡이 종류가 5가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손잡이가 뭐냐 하면 G로 바꾸는 거예요. M에서 G로 손잡이 딱 바꿨어요. 그럼 야는 뭐냐 하면 떼거리 올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G를 딱 바꾸고 다시 늘어와갖고 다시 이쪽 센터에 들어왔어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 들어온 놈들이 A라는 나쁜 놈이냐? 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 맞아 확실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복돋우기 위해서 야는 또 누구예요? 야잖아. 야는 A 정체를 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야가 다시 한번 키스를 해갖고 그래 맞아. 그래서 이쪽 자료를 보면 고급 자료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 면역이라는 이 시스템은 확인하는데 진력을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의 종류는 몇 종류인 줄 알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10만, 그러니까 수천만 종류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적이 들어왔는데 요 적은 내가 쓰는 그 특별히 맞는 총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총알이 야를 딱 죽일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려면 요 들어온 적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3번, 4번 신문을 해갖고 자 신문을 누가 했어요? 야도 신문했죠. 야도 신문했죠. 야도 신문했죠. 이걸 다 더블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맞아. 확인이 딱 되면 최종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보여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자 바로 도네카와 수수무라는 일본 학자가 MIT에서 노벨상 받았던 그 유명한 이론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이 일어나요. 요게 면역학의 꽃입니다. 요렇게 딱 되면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최종 적을 찾았고 그 적에 맞는 무기가 뭔가를 결정 났잖아요. 그럼 그 무기를 몇 개 만드는 줄 알아요? 조 단위로 만들어 버려요. 됐나요? 그 게임이요. 근데 보세요. 조 단위로 수천여 개 이상 만들라 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천여 개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헛방 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확정 다 끝나고 확실히 그게 맞다. 하이퍼 무테이션 요게 일어나면 정확하게 10의 12성계 베리에이션이 일어나요. 지금은 뭐냐 하면 B라는 세포가 갖고 있는 요걸 설계하는 겁니다. 요거 됐어요? 요걸 설계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거 미리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상절봉인데 처음에 요걸 헤비 체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다가 나이트 체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의 무기요. 그러면 요게 뭐라 생각하면 자물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박테리아의 모든 단백질을 열쇠라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 자물쇠 관계인데 요거에 자 우리가 보통 그 자물쇠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대략 만들어 갖고 열쇠 그 우리 자동차 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 A라는 브랜드가 10만 대가 나온다 하면 10만 대 열쇠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게임이에요. 그러면 10만 개 열쇠를 다 달리 만들면 내 차에 관한 자물통은 그 안에 그 중에 하나하고 딱 톱날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요. 그 톱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최종 톱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있는 게 뭐라 그러냐면 D, V, T, J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걸 일단 맞추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해갖고 이거가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지금 안티바디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요게 이름이 뭐냐면 요렇게 무수하게 만드는 게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수하게 많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딱 맞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맞은 걸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그 하나가 맞은 걸 검증하는 거가 역시 FT가 해요. 요거에 폴리칼 덴드릭 셀에서 제시를 하잖아요.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제시를 해요. 네. 이걸 온갖 것이 다 제시해요. 제시를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렵습니다. 요 부분이 깔쭉깔쭉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 끝 부분이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야하고 어느 것이 가장 맞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적합도, 어피니티라고 하면 결합도잖아요. 어피니티를, 친숙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 악수를 시계 보는 거예요. 두 개 딱 맞는가, 자물통 열쇠가 딱 맞는가를 해보면 조금 이게 덜덜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맞으면 이게 결합이 스트롱이 있고, 스트롱 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위크한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크한 결합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만 감 잡을 거예요. 열쇠 자물쇠를 만들었는데 정확히 안 맞으면 이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붙었던 B셀은 야알은 apopto시스가 일어나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최종 요게 맞은 거예요. 예. 그 뭐 수십만 개 중에 야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사실 B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됐죠? 여기다 B셀이 있는 겁니다. 네, B셀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맞았는 B셀 요거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맞은 이게 최종 설계돼 갖고 요거 딱딱딱딱 했는 요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요 B가. 됐죠? 예. 네. 요렇게 된 요 셀을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 B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모리 B는 이 소령이가 곤병을 들고 그냥 이제 딱 맞았으니까 들어오면 탁 막 치면 죽어. 저기. 됐죠? 탁탁 물러쳐요. 됐죠? 근데 곤봉을 던지진 않아. 됐어요? 근데 저기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막 탁탁 쳐갖고 다 물리치면 되는데 저기 100만 명이 들어온다 하면 이거 탁탁 쳐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곤봉을 몇 개 만드는 줄 알아요? 1초에 B셀 하나가 10,000개 만들어요. 초당. 아시겠어요? 이 게임입니다. 1초에 10,000개만, 이게 단백질 10,000개 만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복잡한 과정이 나온 거예요. 초당 10,000개 해갖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몇 개까지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보통 10에 12승계까지 만들어져요. 1조개 만들어요.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1조개를 내가 들고 다닐 수 없잖아. 만드는 즉시 어떻게 하면 던져져요. 그러면 어떻게 던져지는 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통 저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요 막에 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핵에서 만들잖아요. 요게 DNA에서 RNA에서 리보솜에서 요걸 만들어요. 요걸 만들 때 요 부분을 안 만들어 버려. 됐나? 요 부분을 안 만들어 버리면 이거 안 박혀 있겠죠. 그럼 만드는 즉시 날아가 버려요. 됐나요? 만드는 즉시 곤봉이 날아가는 곤봉을 안티바디라 그래요. 이걸 안티바디를 안 불러요. 날아가는 곤봉을 안티바디라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네,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문학적으로 가맣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B세포가 요 박혀갖고 뭐 10명 들어왔을 때 요거 탁 쳐갖고 죽이고 요라는 거는 이걸 메모리 B셀이라 그러고 이걸 그냥 쏘는 거예요. 봤죠? 이렇게 쏘가 하늘이 까매져요. 그러면 이 적들도 우르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이 맞아 죽는 게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적들이 일단 고슴도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적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오면 이렇게 맞아요. 맞았다가 뚫혀 죽고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맞으면 요 꽁무니가 있잖아요. 그럼 요 꽁무니 다 뭐죠? 단백질이요. 그럼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꽁무니 아미노산을 FC라 그래요. 됐죠? 요 FC를 이식하는 킬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식세포가 요 꽁무니를 딱 여기 읽을 수 있는 요게 있어요.
됐죠? 그러면 대식세포는 눈이 없는데 꽁무니를 읽을 수 있잖아. 꽁무니를 따라가 봤더니 이거 고슴도치가 아무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야가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꽁무니를 따고. 됐나? 꽁무니 또 이야기해 줄까요? 또 안티바디 중에 하나 이름이 그 IgE라는 안티바디를 쏘면 요 꽁무니를 누가 읽느냐 하면 어떤 세포가 딱 읽어요. 그 세포에는 요 꽁무니를 딱 삽입할 수 있는 요 지지대를 만들어요. 그럼 꽁무니가 딱 삽입되죠? 되면 요거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딱 이렇게 Y가 잡고 허공에 뜯어 피 중에 혈액 중에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마스터 셀이라는 셀에서 요 꽁무니를 읽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럼 꽁무니가 또 꼽혀요. 꼽히면 요 꽁무니 꼽히는 순간 요 꽁무니 요 끝에 작용에 의해 갖고 이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속에 있는 봉다리가 막 터져요. 이게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알러지 하면 10분 만에 재채기 하고 콧물하고 야단 나잖아요. 그게 10분 만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마스터 셀이 안티바디 IgE가 포착한 꽃가루예요. 꽃가루. 그래서 여러분들 항체라는 게 뭐 바이러스 수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꽃가루부터 음식 알레르기 모든 거 다 해당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5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있는 종류를 요거 있는 요 손잡이 갖고 결정을 해요. 손잡이가 M 타입, 그 다음에 G 타입, 그 다음에 A 타입, 그 다음에 E 타입, 그 다음에 D 타입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은 요 A 타입, E 타입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창자 속에서 강의했잖아요. 소장 속에 있는 거는 A 타입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일단 적이 들어오면, 동네 깡패가 들어오면 먼저 하는 게 야가 무조건 해요. 야는 초기에 이제 이렇게 처리 좀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지희한테 넘겨줘요. 이걸 클래스 체인지라 그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클래스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클래스 체인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갖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딱 맞았으니까 이제 곤봉이 잘 작동하잖아. 왼수들 들어오면 탁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맞아 죽은 거 아닙니다. 탁 맞으면 그 뒤에 처리하는 부대가 또 와요. 예,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떼거리로 10만 명이 온다. 그럼 하나하나 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곤봉을 던져버려요. 무슨 말이죠? 곤봉을 던지는데 이 곤봉을 1초에 10,000개씩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항체라 그래요. 근데 이 곤봉은, 던지는 곤봉은 딱 이제 10만 명이 왔기 때문에 10만 명 또 종류가 딱 하나요. 코로나19든 흑사병이 딱 하나 들어오면 그 만드는 곤봉 종류도 딱 하나겠죠. 그 하나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모노라 그래요. 모노. 그 다음에 만드는 이렇게 그대로 뺏게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100% 유전적으로 같이 만든 거를 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노콜론 안티바디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단일 항체 안티바디 들어보셨죠? 그 말입니다. 여기 모노콜로닉 안티바디. 일단 동네 깡패들은 이거 다 처리했어. 그저 깡패가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 그럼 쉬는 시간일 때 야들은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요건 동네 깡패들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해지면 야가 요렇게 있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독감 정해져 있잖아. 독감 같으면 뭐 독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를 위해 갖고 여러분들 백신 맞잖아요. 그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다 죽이고 나서 대규모로 올 때는 이 항체를 쏘요. 이렇게 쏘요. 요건 막에 붙어 있잖아. 요렇게 붙어 있어요. 요 쏘요. 요때 요걸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 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안티바디라 그래요. 모노클론 안티바디가 돼요. 이 B셀입니다. B셀이 메모리 셀이 있고 플라즈마 셀로 분화돼 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 우리가 홍역을 한번 앓으면 다시 안 앓고, 코로나19도 한번 앓으면 다음에 잘 안 앓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야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오면 야가 그냥 확 일어나갖고 딱 처리해줘요. 그래서 요거에서 내가 중요한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거 따로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되는 과정에서 요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 하면 소마틱 하이퍼 무테이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관계되는 게 AID요. Activation Inducing Deaminazation이 일어나야 돼요. 면역학에서는 요게 두 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두 개 언제든지 안 헷갈리고 딱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면역학의 거의 뭐 이제 핵심은 다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AID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요 과정에서 뮤테이션이 1000배 일어나요. 1000배. 돌연변이를 1000배 확대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빠뜨린 게 이어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요거 만드는 과정에서 요거 적어놨는데 VTJ 리컴비네이션 요거만 딱 적어놨어요. 요 과정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